크네요. 그죠? 예. 오, 조금이 큰 놈이네.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은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죠. 선착순으로, 입금 순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 하길래 저는 1월 10일 날 입금을 했거든요. 그럼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때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이걸 규제하는 것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지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상환은 값어치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사실 그거 자체로 동등한 거래가 아니잖아요. 충남 태안군의 한 포구입니다. 승용차들이 도로 양쪽에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요즘 제철을 맞은 주꾸미와 갑오징어 낚시꾼들 차량입니다. 자리가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야기해놓고 코로나 걸려서 묻었다고 그 자리가 났다고 다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왔죠. 그처럼은 어렵죠. 요즘 물때 좋고 이럴 때는 배 구하기가 힘들죠. 쭈꾸미 낚시가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나오면 먹을 거 생기니까요. 뭐 우럭이나 이런 것처럼 몇 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면은 몇십 마리, 몇백 마리 이렇게 잡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낚시꾼들은 또 이게 계속 잡히는 재미로 다니죠. 안 잡히면 지루하잖아요. 주꾸미와 갑오징어 낚시, 이른바 쭈감 낚시 어선입니다. (30분) 정도 이동한 뒤 낚시가 시작됩니다. 이따금 큼지막한 갑오징어도 함께 잡힙니다. 이 정도면 사이즈 훌륭한 거예요. 30여 분 만에 주꾸미와 갑오징어 10여 마리가 잡혔습니다. 일단 재미도 있고 가족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렇게 낚시 입문한 사람들이 좀 하기에 좋은 낚시입니다. 예. 누구나 초보가 1등할 수도 있어요. 이 낚시. 금방 이게 배우거든요. 낚시 여선을 이용하는 낚시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28만 명을 넘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1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낚시객은 늘고 어선은 한정돼 있다 보니 쭈감 낚시가 한창인 9월, 10월에는 어선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예약을? 이제 선사 대부분 낚시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이렇게 사이트 보고 들어가서 예약을 하죠. 근데 이제 홈페이지가 1월에 오픈이 됩니까? 예. 근데 이제 뭐 좋은 날들은 아예 1월에 예약이 끝나버려요? 예, 예약을 하는데 실제 또 가을 시즌이 돌아오면 날씨가 안 좋고 하잖아요. 그런 때는 또 환불을 해주니까 예,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예약을 할 때 그러면 일단 그 승선비를 다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입금해야죠. 입금을 안 하면 예약이 안 돼요. 그런데 낚시 여선 승선비를 미리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뒤 승선비를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KBS에 접수됐습니다. 취재진은 그중 한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주꾸미 낚시 여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승선비 18만 원을 입금했지만 낚시도 못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7월 14일 날 제가 2인 입금을 했는데요. 9월 1일 날
사이트를 폐쇄를 하면서 공지사항에 운영을 못한다고 이제 시즌 오프하는 날 바로 떴고요.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은 안 받으시고 문자는 이제 보냈더니 문자가 며칠 후에 와서 자기가 이제 배를 팔아가지고 대천에 올라오면 완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대천에 올라오면 환불을 해주겠다 했고요. 하지만 선장은 잠적했고 환불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 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락을 오신 게 자기 부인이라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를 거기로 하면 환불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인분께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차단을 하시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차단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환불도 지금 현재 10월 현재 날짜까지 환불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배 한 척이 9월부터 석 달간 한 달 평균 15일씩 한 번 출항에 15명 안팎을 태우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수는 6,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액도 1인당 9만 원씩으로 계산하면 일부 환급분을 제외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승선비를 안내한 예약 사이트에는 연락처만 있을 뿐 사무실 주소는 없었습니다. 대천항 주변 중개점들을 찾아 잠적한 선장의 소재를 문의했습니다. 아무리 늦고 여자가 다 받아갖고 아침에 여자가 나와서 손님들이 있고 남자가 일단 일 나가고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손주가 아니에요. 이 사이트 운영하고 손주는 아마 따로 있어요. 수소문 끝에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전해 들은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올해도 또 하려고 했는데 이 손주가 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무조건 그 배를 새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배를 팔아버리니까 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은 다 받아놓고 운영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쭈갑 낚시 운영은 크게 중개점을 통하는 경우와 개별 영업으로 나뉩니다. 점포가 있는 중개점이 승선비를 입금받은 뒤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입점한 어선들에게 돌려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중개점을 통하지 않고 개별 어선이 인터넷 등을 통해 낚시객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적지 않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빚이 많아요. 자본 단추들도 많고. 그런데 이자도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는 뭐내고. 그럼 올해 거래할 돈을 이미 탕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일할 한참 시즌이잖아요. 요때는 이제 맺거든. 이제 그거 쓴 거 갚은 거고 또 다시 내년부터 예약 받아서 또 그에 쓰고 이런 배들이 생각보다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매각됐다는 해당 어선은 여전히 인근 방파제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선주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습니다. 제가 근데 선주님 저희가 연락처를 받고 싶어요. 결국 선주와 접촉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다른 어종 낚시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7, 8월에 주로 잡히는 백조기 낚시에서 승선비 28만 원을 떼었습니다. 8월 14일이 출조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출조가 취소된 상태니까. 저는 1월 10일 날 입금을 했거든요. 그럼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나는 이때 했는데 왜 안 해주냐. 그 전에 제가 이제 뭐 입금 내역이나 이런 거 다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은 건 그 사람 입장에 형식적인 거죠. 그냥 계속 연락이 오니까 답만 해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문제는 개별 피해 금액이 적다 보니 제풀에 지쳐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몇백만 원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소액인 사람들은 20만 원, 30만 원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또 드릴 수도 없고. 근데 경찰에 사이버수사에 신고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 10분의 1 정도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당 중개점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겼고 근무자는 없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을 하긴 합니까, 여기도? 지금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안 하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최근 해당 중개점을 인수했다는 새 운영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궁금한 연락은 없고 일단은 서울에가 있고 거기서 하든 뭐든 그놈을 벌어서 모아서 계속 일부분 제가 갚는 걸로 전해드렸었거든요. 저번 달까지는요. 서울에 있다는 전 운영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들에게 조금씩 환불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0명은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방에 못 받고 있는 거지. 참 80명 이상은 환불을 하고 있고 지금 매일매일 환불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낚시어선 승선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선장이나 운영자는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약속대로 승선시켜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 예약금을 다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승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순전히 내부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려면 선주가 당시에 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다. 즉 배가 뭐 다른 곳에 팔리거나 또는 뭐 폐업을 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거나 혹은 미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수개월 전부터 승선비를 100% 받는 관행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 계약에 있어서는 뭐 예약금 내지 계약금 형태로 전체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거는 게 이제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뭐 특별히 얼마를 걸으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이 많다는 게 예약금이 많다는 게 그런 불공정한 행위 또는 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상에는 비슷한 낚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다양한 추가 피해 사례를 듣기 위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낚시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2곳에 협조 요청 글을 올렸지만 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몸을 사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배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선사가 위가 되겠죠. 저희야 뭐 한 자리라도 있으면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이게 방송 나가면은 누군지 이제 역추적을 하겠죠. 보통 선사에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죠. 공급자인 선주와 선장, 수요자인 낚시객 간의 일종의 공급자 우위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막 2만 원, 3만 원이 막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황스럽죠. 이게 어느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계치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올리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래도 조금 수월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호회고 취미 생활이긴 하지만 이제 돈이 조금 이제 많이 커지는 상황이죠. 이제. 낚시 인구 700만 명 시대. 승선비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출조점이 선택을 할 때 좀 법인이나 좀 큰 출조점, 뭐 이렇게 좀 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하는 출조점보다는 큰 법인이 하는 출조점이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서 문서에 거래, 즉 말하자면은 표준 계약서, 표준 약관 등 같은 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약관이 있을 경우에는 결국 약관 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배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폭리를 취한다든지 예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으로 봤을 때는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아놓고 보면은 이게 다액으로 가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에 절대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통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